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8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독식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대 지방의회는 직원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 지원관 제도의 도입으로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겁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군의회도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속속 개원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번 8대 의회부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인사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습니다. 또 의원 정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관을 채용해 의정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 보좌관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해와라. 그래갖고 이걸 대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대안을 주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건의사항을 또 받아서 뭔가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시민이 잘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게끔 하고. 여수시 의회는 현재 3명의 정책 지원관을 채용했고 앞으로 13명까지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만큼 시군 의원들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대 여수시 의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 조례 발의는 215건, 시정질문 102건, 10분 자유발언이 211건이었으며 여순사건 투기 등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의원 연구 모임도 7개가 활동했습니다. 8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도내 지방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일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8대 의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원들에 의한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민주당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선 8기에는 좀 시의원들이 좀 자각을 해가지고 당론이 그러해도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8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강화된 위상만큼 책임도 막중해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변화와 각오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는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방학 중에 무상급식을 하는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처음인데요. 다만 이정선 시 교육감과 급식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여름방학부터는 초등 돌봄 학생과 방과 후 유치원생 만여 명에게 학교가 점심을 챙겨줍니다. 지금까지는 방학 중엔 학부모가 밥을 싸주거나 가정에서 평균 7,500원 정도를 부담해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보편적 우리 교육복지 완성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식실에서 식사를 직접 주는 직영 방식과 외부에서 단체 도시락을 시키는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급식 대상자가 50명보다 적거나 조리원과 조리사 등 근로자들이 방학 기간 근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엔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다음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시 또 최저화된 정책을 점검해 보도록. 문제는 급식 종사자들과의 불협화음입니다. 직영 방식이 현실화되려면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학교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협 조항에도 근로조건이 저하될 때는 당사자 합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인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일방 통행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리원 등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들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목포시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의 무더기 잠복 결핵 감염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뒷짐을 진 사이 결핵 환자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 4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청소종사원 76살 A씨의 결핵 감염이 알려진 뒤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원아들의 잠복 결핵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잠복 결핵은 결핵에 감염돼 체내에 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전파력은 없지만 평생에 걸쳐 10%가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이미 저는 그 약이 독하다는 걸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컸어요. 보건당국의 결핵 환자 발생 대응은 늑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씨가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 검사를 했던 시점은 지난 1월 29일. 닷새 뒤인 2월 3일, A씨의 검체에서 결핵균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검사업체는 보건소와 병원이 접속하는 전산 기록에 결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병원 어느 곳도 결핵 환자 발생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A씨는 2월 11일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미흡한 대처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핵 검사를 했던 병원은 2달이 흐른 4월 중순에야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7-8번 다 확인했으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정말 2월달에 저희가 정말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누락됐다고 진짜 감이 상상이 나요. 우리가 좀 늦더라도 보건소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또 연락을 해야 돼요. 서로 시스템이. 어린이집 취업을 위한 보건증을 A씨에게 정상 발급해줬던 보건소는 늦은 신고만을 탓하며 병원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에 도내 신축 공동주택 12개 단지 7,894가구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실시해 418건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콘크리트 균열과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침하, 세대 내 타일 마감, 도장 불량 등이 주로 지적됐고 특히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 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루어졌으며 품질 점검 대상도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해 주택법상 기준인 300가구 이상보다 확대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건축계획과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7년 동안 91개 단지에 대해 3,172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곧바로 급여가 개시되고 연말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낭만의 섬 여수 낭도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다음 달까지 18차례에 걸쳐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관광협의회는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당일 여행 상품과 1박 2일 여행 상품 등 총 18차례로 나눠 싸목싸목 낭도 낭만 마실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상품 유형과 운영 일자별로 인터넷을 통해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조건은 본인의 SNS나 소속 매체에 여행 후기를 게재해 홍보하면 되고 이번 여행 상품 시범 운영 결과는 낭도 관광 상품의 정착과 브랜드화에 활용됩니다.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3년 만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1건의 국도비 건의 사업을 의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9일 정기명 여수시장과 주철현, 김회재 의원, 시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청에서 열렸으며 연륙연도교 건설과 조선소 집적화, 시립박물관 건립 등 11건의 국도비 건의사업 추진에 대한 당정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소통과 협치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1조 2,382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향상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 미래교육 기반 조성, 지역 농수축산물 특식 지원 등입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교육청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8.6% 늘어난 5조 5,712억 원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실증 지원센터가 오는 2026년까지 여수에 들어섭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까지 2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광양만권이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